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5일 한국경제.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아파트 사면 편법 정려 의심을 받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산 10억 집에 부모가 5억 전세를 사는 케이스. 17억은 부모 집, 딸에게 5억 산 12억 원에 팔았다. 20대 A씨는 작년 6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샀다. 그는 부모를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전세금 형태로 4억 5천만 원을 받았다. 또 금융회사에서 대출금 4억 5천만 원을 끌어왔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들어간 A씨의 돈은 통장에 있던 1억 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A씨와 그의 부모를 임대보증금 형태로 편법 정려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앞으로 가족 간의 주택 거래 중에서 정려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정밀 검사할 수 있다. 법인을 앞세워 주택 구입도 감독기관의 검증을 치르게 된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에서 구성된 실거래 협동조사팀은 4일 서울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지역의 실거래 관계 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부모 간의 임대차 계약 편법 정려 의심 합동조사팀은 서울에서 작년 8월에서 10월 신고된 주택 거래 1,300건을 전수조사해 절반에 달하는 670여 건을 탈세 의심 사례로 분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2차 조사 대상에서 강남 4구 비중이 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가 주택을 사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정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다. 앞서 A씨는 부모에게 전세를 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전세 계약을 하기 2달 전부터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임대보증금 형식을 빌린 편법 정려로 의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부모에게 전세를 주는 등 통상적이지 않는 거래라고 설명했다. B씨 부부는 작년 10월 서초구의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12억 원에 팔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판단한 이 집의 시세는 17억 원이었다. 합동조사팀은 이 부부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액을 줄이면서 자식의 주택 구입 부담도 줄일 목적으로 시세보다 5억 원 낮은 가격에 판 것으로 봤다. 5천만 원으로 7억 원의 아파트를 산 사례도 있다. C씨는 작년 8월 강남구에 17억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9억 5천만 원을 끼고 샀다. 이때 부모에게 5억 5천만 원을 빌리고 신용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5천만 원만 cc 돈인 것이다. 국토부는 부모로부터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지 않는 사실을 잡아내 편법 정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한영 님은 이번 조사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친인척간의 거래가 있다면 정여세 면제 한도 이하라 하더라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심 사례 조사 뒤의 대출금 회수 조치. 기업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기업인들도 다수 적발됐다.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이 씨는 서초구의 21억 아파트를 샀다. 이때 은행에서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로 7억 원을 받았고 상호금융조합에서 후순위 개인 사업 대출 5억 원을 받았다. 현재 이 씨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후순위 개인 사업 대출은 투기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대출 금지 규정 위반, 용도 외 유용 등을 의심해 금융위에 통보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 의심 사례는 670여 건을 주택 가격대로 보면 9억 원 이상은 2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억 원 미만은 203건, 6억 원에서 9억 원은 200건, 대출 규정 위반 사례는 94건으로 9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가 62건, 6억 원 미만인 것은 19건, 6억 원에서 90억 원 13건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의심 사례 조사 뒤에 대출금이 유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3억 원 이상의 주택도 자금 출처 조사. 오는 21일부터 국토부가 대형반을 통해 서울은 물론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며 활동 영역을 넓힌다. 3월에 주택 마련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부동산 실거래법 시행령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반은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더 넓힌다. 개정된 부동산 실거래법은 시행령 등에 의하면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 과열 지구 내에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의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대폭 확대된다. 정부의 고강도 조사는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오는 21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달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박선호 국토부 1차장 직속기관으로 설치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은 15명 규모로 특별사법경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되는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함께 합동수사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21일부터 집값 담합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오늘은 이렇게 사면 편법 정려를 의심받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편법 정려 의심 사례는 대표적인 두 개는 아들이 산 10억 아파트에 부모가 5억 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 케이스와 17억의 부모 집에 딸에게 5억 산 12억 원에 파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의 편법 정려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